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자영입니다. 자, 오늘은 김재윤 전문가와 함께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효성 첨단 소재하면 사실은 탄소 관련주잖아요. 근데 탄소 섬유가 좀 주목받는 이유가 따로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원래 효성이라는 그룹사 알죠? 효성그룹. 네, 그럼요. 예, 효성그룹에서 주로 화학 섬유를 하는 회사들인데 작년에 분할 상장을 하면서 네. 한 5개 회사로 쪼개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효성 첨단 소재인데 네네. 효성 첨단 소재는 원래는 알고 보면은 탄소 섬유 업체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네네. 탄소 섬유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2, 3%밖에 안 됩니다. 좀 적군요. 예, 나머지는 죄다 그 안전벨트 아시죠? 네, 알죠. 안전벨트 그 단단한 그 줄 아시죠? 네. 그거가 세계 1위예요, 효성첨단 소재가. 네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세계 대부분의 차들이 효성 걸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타이어 코드라 그래가지고 타이어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줄이 있어요, 섬유. 네네. 그거 2개가 가장 주력 상품이고요. 네네.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개발 시작했고 조금씩 매출이 나오는 추세예요. 네네. 그 때문에 좀 주목받고 있고요. 일단은 내일이죠. 네. 내일 일본의 한국의 백색 국가 지정을 취소하잖아요. 그렇죠. 내일이에요. 근데 내일을 하면서 아마 추가적으로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시장의 불안감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추가 제재를 할진 몰라도 내일 백색 국가 삭제를 제정하면서 내일 바로 추가 제재를 하겠다?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요. 너무 그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예, 건가요? 일단은 좀 더 일본이 이렇게 좀 얍삽하잖아요. 예. 항상 뭔가 그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잡고 뭔가 계략을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네네. 즉흥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그 이후에 추가로 나오면 나왔지. 네. 뭐 내일 백색 국가 지정 끝난다고 해서 바로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추가 규제로 나올 수 있는 지금 가장 유력한 게 네. 공작 기계, 공작 CNC라고 하죠. 그쵸. 예, 머신닝 선반. 그거랑 탄소 섬유가 가장 유력해요. 네네. 이러한 이유는 일본이 백색 국가를 우리나라에서 삭제한 이유가 네네.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한국이 자꾸 물자를 북한으로 빼돌리는 것 같다. 네. 이러한 의심 때문에 지금 그런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근데 공작 기계 같은 경우에는 무기를 만들 때 무기를 보통 이런 거 정밀 부품 만들 때 공작 기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군요. 예, 이러한 공작 기계는 주로 금속 가공할 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레이저 가공이라든가 네. 약간 컴퓨터 가공 이런 거에 부품 대한 공작 기계를 규제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네. 탄소 섬유도 최근 무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어. 예, 항공기라든가 전투기, 네. 그다음에 각종 대공포라든가 미사일 네. 이런 데에 경량화가 중요시 되면서 미사일 같은 데에 탄소 소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한 추가 제재가 좀 유력해요. 그렇죠. 그 전에 반도체 관련해서 불소라든가 포토레지스트, 그다음에 하나 더 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3가지. PI 필름. 그 PI 필름, 폴리이미드 필름. 네네. 그런 것들을 제재한 이유가 다 무기에 사용되는 어. 물질들이에요. 네네. 특히 불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핵무기를 재련할 때 좀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핑계로 일단 제재를 한 거죠. 그래서 추가로 공작 기계와 탄소 섬유도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탄소 섬유 주목받고 있고요. 네. 정말 일본은 놀라워요. 깜짝 놀랐어요. 세계 탄소 섬유 생산량의 66%가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대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본은 소재 강국이에요. 그렇네요. 네. 완성품보다는 이러한 소재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네. 오히려 완성품은 국내가 더 한 발 앞선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소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죠. 탄소 섬유 생산량의 66%가 일본이 점유하고 있고요. 네. 도레이 첨단 소재라고 있어요. 도레이 케미칼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일본에서 소재 쪽으로 가장 큰 기업이 있거든요. 여기 여의도 정경련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도레이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일단 공장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 제외랑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왜냐하면 한국에 생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미쓰비시 케미칼, 네. 미쓰비시 대표적인 전범 기업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데이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쨌든 국산화를 하려면은 도레이 첨단 소재가 아무리 국내에 있더라도 뭐 추가적으로 보면은 정말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약간 효성 첨단 소재가 주목받는 이유고요. 네. 탄소 섬유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일단 알아야 될 것 살펴보면요. 같아요. 네. 탄소 섬유는 말 그대로 뭐 카본 피버라고 하죠. 음. 네. 탄소로 만든 분자 구조로 만든 섬유를 얘기해요. 섬유죠. 사실. 근데 말이 섬유인데 네. 실제로 연성은 별로 없어요. 단단하긴 하지만 뭔가 구부러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뭐 부드럽거나. 가공성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픽싱이 안 됩니다. 네네. 딱 한번 딱 뽑아내면은 그 형태 그대로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요. 네. 파괴가 되면은 산산조각이 나요. 그렇군요. 오히려 막 철은 그나마 찌그러지거나 눌리거나. 모양을 좀 변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보강제로는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차량 틀 같은 보강제는 철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런 철들은 무너져도 산산조각이 나는 게 아니라 찌그러질 뿐 지지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탄소섬유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부서져 버리면 아작이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강한 거죠. 그렇죠. 네. 철강보다 한 4배 정도 강력하고요. 자동차 쪽, 네. 그다음에 방산, 네.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우주, 네. 그다음에 항공산업에 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경량성. 음. 예. 그 철강 대비해서 거의 7배, 8배 정도 가벼워요. 많이 가볍네요. 그렇죠. 강도는 네. 여기서 4배인데. 오. 그렇기 때문에 연성이 필요하거나 가공성이 별로 안 들어가는 부분에는 네네. 탄소섬유가 대체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탄소섬유 보통 철강도 탄소광이라고 하죠. 네. 탄소라는 원소 C, 카본 네. 이게 모든 거의 강도를 측정을 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탄소가 많이 들어간 철강은 강해질 수밖에 없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 최고의 보석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는 탄소들의 순수한 결정체죠. 탄소 덩어리. 예, 그렇죠. 네. 그만큼 강성을 가지는 게 탄소의 특징입니다. 네네네. 대신 강성을 가진 만큼 가공성이나 연성, 구부러지거나 휘는 거는 떨어지겠죠. 전혀 없는 거죠. 네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수소 경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때문에 지금 탄소섬유 보시면은 네. 딱 나오죠. 강도는 10배 이상. 좀 점점 탄소섬유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플라스틱 같이 쓰여요. 저게 섬유로 돼 있지만 네. 저걸로 뭐 옷을 짠다거나 그런 게 사실 아니라 섬유라고 이름만 섬유지 그렇죠. 섬유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렇죠. 있는. 거의 플라스틱처럼 쓰입니다. 말이 네. 섬유지만 근데 저걸로 뭐 코드도 만들기도 해요. 섬유를 몇 개를 꼬아가지고 그 동아줄도 꼬우면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옛날에 뭐 아버지가 아들 불러놓고 나뭇가지 하나 부러뜨려봐라 부러지지 10개 뭉쳐서 부러뜨려봐라 안 부러지지. 그래 니네 뭉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네네. 탄소섬유도 저렇게 뭉쳐지게 되면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뭐 로프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저렇게 그림으로 잘 많은 정리가 옷을 되어 쓰고 있네요. 있죠. 네. 자전거 쪽 시장이 엄청 커요. 왜냐면은 의외로. 뭐 알로이라든가 탄소섬유가 들어가게 되면은 네. 자전거는 무게가 한 100g 낮을 때마다 가격이 3, 40만씩 올라갑니다. 자전거는 예. 무거우면 싸고 그렇죠. 가벼우면 가벼우면 많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가벼워지는 거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탄소섬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소비재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수소 경제를 굉장히 밀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탄소섬유의 중요성이 드러나요. 가장 큰 게 바로 수소 탱크. 수소 예. 경제. 네. 수소 탱크, 수소차는 가장 중요한 게 수소 탱크예요. 그렇죠. 수소를 압력 용기에 담아야 되는데 폭발성 물질이다 보니까 위험하죠. 그 터질 수 있는 압력을 못 버티게 되면은 뭐 지난번에 유럽에서도 한번 사건이 있었고 우리나라 춘천에서 사건 한번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한번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게 돼요. 네. 수소폭탄도 그런 원리예요. 수소를 응축시켰다가 그거를 한 번에 풀어지면서 네네. 주위에 진공 상태를 만들면서 모든 걸 빨아들이는 파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응축하는 게 최고의 기술인데 네네. 이러한 응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탄소섬유입니다. 그만큼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수소의 폭발력을 버틸 수 있는 게 탄소섬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소섬유가 주목받고 있고요. 네. 탄소섬유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강한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최근은 조금 강한 거를 좀 축소시키면서라도 조금은 이제 약간 움직일 수 있는 플렉시블한 그런 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첨단 소재로서 굉장히 좀 유망을 받고 있고요. 네. 다만 그 탄소섬유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환경적인 이슈는 있어요. 네, 분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은 환경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철은 가장 친환경적인 소재죠. 그쵸. 예, 바로 다 재활용이 100% 재활용이 되니까요. 네네. 이러한 점 문제가 있죠. 네. 요즘 태양광 도발 많잖아요. 그렇죠. 태양광 직광판 같은 경우에
효율이 높다고 해도 그게 만약에 땅에 매설하게 되면은 뭐 썩는데 뭐 800년이 오래 걸리고 걸리겠죠. 그리고 네. 토양 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얻는 전력량보다 나중에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 아, 그게 비 오고 녹아내리면은 토양에 스며들게 되면은 스며들겠죠. 엄청나게 환경 오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좀 해결할 문제가 필요한데요. 저는 태양열 쪽에는 별로 회의적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탄소 섬유가 좀 주목받는 이유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일단 정부에서 수소 경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했기 때문에 탄소 섬유 중요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효성 첨단 소재가 탄소 섬유 관련주 중에 대장주로 꼽히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장주로 꼽히게 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대장주로 꼽히긴 하지만 시장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오. 왜냐하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대기업 그룹사고 네. 그리고 일개 개인이나 소수의 세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일단 시총 자체가 벌써 6,300억이나 됩니다. 그죠. 그리고 네. 코스피 상장주고요. 네. 그 대기업 계열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진 게 특징이에요. 네. 지금 시장에서 탄소 섬유 대장주로 취급받고 있는 거는 일지테크, 그다음에 뭐 아진산업 이 정도 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탄소 섬유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좀 애매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말하는 상징적인 대장주일 뿐이지 네. 그 구글제지 그래핀, 뭐 솔루에타, XIEH 그런 다 식으로. 그래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핀도 탄소 섬유의 일종이기에 최근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정확히 말하면 탄소 섬유랑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인 탄소 섬유가 네. 앞으로 시장에서 많이 필요를 하면서 실질적인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해서 네.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하면은 오성 첨단 소재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성 첨단 소재는 탄소 섬유 외에도 많은 캐시카우나 성장성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탄소 섬유까지 오히려 이제 크게 된다면은 앞으로 기업적인 모멘텀이라든가 멀티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는 국내 유일의 탄소 섬유 양산 업체예요. 국내 유일이군요. 예, 그렇죠. 양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찍어낸다는 거거든요. 네네. 다른 일지테크랑 다른 회사들은 양산까지는 아니고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 상승하고 있는 네네. 거고 효성은 이미 양산을 하고 있어요. 음. 지금 전 세계 점유율의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적은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전 세계 2%면 적은 건 네.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지금 정부가 그 탄소 섬유 쪽에 7년간 10조 원 수준의 투자를 한다고 해요. 꽤 큰. 예, 그러면 1년에 거의 1.7조, 1.8조 정도 투자하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자금이 거의 다 효성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네네. 규모가 크니까. 분명히 작은 회사들한테도 수혜가 가겠지만 네. 효성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점유율 8%가 일단 1차적으로 목표로 보여지고요. 네네. 8%만 가도 일단 현재 국내 수급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오. 예, 세계 수급까지는 몰라도 네. 국내 수급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어느 있다. 정도 자급자족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했죠. 효성 그쵸. 첨단 소재. 네. 그래가지고 좀 앞으로 잘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직접적인 방문과 언급을 했어요. 효성이 첨단 소재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 한마디로 뭐 개별 홍보를 해줬죠. 네. 예, 약간 PR을 해줬죠. 예. 방문을 하면서 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종목이기도 그렇죠. 그러면서 하죠. 이슈가 네. 됐죠. 시장의 스타가 되어가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공인 탄소 소재 관련주가 되는 겁니다. 네네. 예, 국가에서도 공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2028년 네. 한 10년 후까지 캐퍼를 14배 확대할 예정을 갖고 있어요. 효성 네네. 측에서. 음. 근데 뭐 이거는 약간 항상 기업들은 항상 그 꿈을 크게 가지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뭐 이건 아직까지 볼 건 없고 네. 점차 캐퍼를 확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사우디 아람코 아시죠? 네, 알죠. 예. 사우디 아람코는 뭐 삼성전자 10배 이상 가는 회사입니다. 세계에서 엄청 가장 큰, 큰 부자 그쵸.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석유 재벌 회사고요. 네. S오일도 아람코 회사고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회사라고 보면 돼요. 네네. 국영 기업인데 현대차와 수소차 MOU를 했어요. 오. 왜냐면은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기름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네. 뭐 환경 오염 이슈라든가 점점 채산성 관련 그다음에 셰일오일 같은 경우에 계속 원유 경쟁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현대차와 수소 MOU를 맺었고요. 효상 첨단 소재랑도 탄소 섬유 공장 설립에 대한 MOU를 맺었습니다. 오. 효상 첨단 소재가 탄소 소재를 좀 더 개발을 잘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공장 설립하면은 투자를 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효성 첨단 소재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한번 일단은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예, 이 홈페이지고요. 네. 요즘 홈페이지 잘 만들어 놓네. 음. 예, 공장. 멋있어 보입니다. 소개를 다 하고 있네요. 예, 사업 분야 및 제품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산업용사 네. 뭐 이런 거 보면 다 원사 부분이죠. 근데 원사는 이제 국내에서 더 이상 약간 뭐랄까 미래가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인력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네. 특수형 소재 외에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네, 네. 효성은 원래 방산업체에 가까워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이바 네. 이런 거에 좀 많이 모자, 들어갑니다. 네. 네. 그다음 탄소 재료, 네. 탄소 섬유 음. 보이시죠? 그래서 원래 코오롱이랑 효성이 전통적으로 이런 거 강한 기업이었는데 코오롱은 요즘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코오롱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분할을 하면서 좀 지금 약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효성은 조용히 힘을 키워가고 있죠. 네. 이게 가장 점유율 높은 거 타이어 코드. 타이어에 들어가. 그렇죠. 타이어에 보강제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쓰는 거고. 사진으로 굉장히 잘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기업을 투자하실 그리고 때는 그 사이트에 에어백, 들어가시는 에어백 거. 소재. 네. 에어백. 에어백 소재도 말 그대로 엄청나게 강력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터지면 안 됩니다. 예, 에어백이 터지면 안 되죠, 절대.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네, 있어요. 기타 제품에도 예, 소개가 그렇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앞으로 괜찮은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성장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이건 뭐 설정샷 볼 거 없고. 네. 네. 일단 이제 재무를 한번 그렇죠. 살펴볼게요. 재무도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은 시가총액 6,300억, 아 이건 어제 기준이구나. 재무를 보면은 네. 굉장히 괜찮아요. 2018년만 해도 저 보세요. 분기 이익이 200억대였는데 네. 지금 2019년 1분기 때 549억 됐죠? 어, 2분기 때 살짝 주춤했는데 2019년 9월 추정치가 지금 505억 나오고 있죠. 작년 대비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작년 대비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고요. 네. 2020년에 폭발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퍼도 네. 지금 마이너스로 기록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좀 괜찮은 상황이에요. 네네. 지금 추정퍼가 8.25배란 말이죠. 음. 근데 이런 첨단 소재가 퍼를 8배밖에 안 받았다는 거는 네.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고요. 그쵸. PBR도 2배가 안 됩니다. 어. 보통 PBR 2배 이하의 기업을 약간 우량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무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커요. 어. 일단은 매출이 증가하다 보면은 영업이익이 늘게 돼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영업이익은 조금 적자가 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가 들어가기 네. 때문에 내년부터 좀 본격적인 흑자전환 예상 되고요. 네. 좀 멀티플을 과감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시장에서 이슈도 됐다. 그다음에 실적 일단 시장에 나라는 애도 있어. 한번 딱 보여주는 데뷔를 거죠. 한 겁니다. 네, 네. 데뷔를 했고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저는 모든 분석은 기업 분석, 정량 분석, 통계적 분석, 그다음에 기업 분석, 뉴스 분석 네. 다 하지만 결국은 차트 분석이 그쵸. 마무리를 져야 돼요. 네. 예. 일단은 차트가 좋아야지 그 회사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차트를 꼭 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이때 분할 상장하면서 거의 하한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22만 3천 원짜리가 음. 거의 16만 원, 거의 뭐 한 40%까지 하락을 하고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23만 3천 원짜리가 최저점 9만 6천 원 찍었어요. 네. 반토막 이상 났죠. 그쵸. 네, 한 60-70% 정도 빠진 거거든요. 음. 그러고는 성장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효성 첨단 소재는 그에 개의치 않고 계속 탄소 섬유 쪽 개발하고 있었고 좀 계속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 네. 증가하고 있죠. 음. 최근 아마 이때가 문 대통령 방문 다음 날일 어, 거예요. 네네. 예. 그러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지만 이때 상승이 나왔지만 이때 물린 사람들은 이제 다 매도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때가 1차적인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구간이에요. 네네. 1차적으로 큰 하락을 하고 여기서 좀 오래 있었잖아요. 네. 때문에 이 구간에 매물대가 많은 구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쫓게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때 장대음봉 나온 거는 네. 분할 상장 때문에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는 큰 매물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구간이 1차 큰 매물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구간을 뚫게 되면은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때
한번 갔다 왔죠. 네, 그렇죠. 이때 갔다 왔다는 건 이때 물렸던 사람들이 요 구간 오니까 다 던진 거예요. 아, 이제 드디어 본전 왔구나. 생각해봐요. 이 구간 2018년 9원 1년 만에 본전이 왔어요. 네. 더 오를 것도 분명히 생각하겠지만 일단은 지겹습니다. 예. 주식장도 안 좋고 네. 던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했습니다. 네. 예, 막 종가에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인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요.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메꿔주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상승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빠졌으면 힘들었을 텐데 결국 메꿔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길게 봐야 돼요. 좀 길게. 예, 왜냐하면 이 종목은 세력주가 아닙니다. 네. 그 말 그대로 제가 이 종목의 수급을 잠깐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 이유는 이제 최근 상승을 주도한 기관 투자 저점에서 들어온 기관 투자자들은 일단 차익 실현하고 나간 거고요. 네. 아마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미래성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분명히 다시 들어옵니다. 네, 네. 근데 그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매수가를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네,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13만 6천 원, 14만 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매수해야 됩니다. 네. 네. 13만 6천 원에서 뭐 현구간 매수해도 괜찮긴 한데 현구간은 볼 거 없이 일단 오늘 종가에 지금 제가 봤을 땐 지금도 괜찮아요. 근데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13만 5천 원 사이까지 보다가 한 번 더 오면은 매수하셔가지고 한 평단을 14만 원 밑으로 맞추신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한 내년 초까지 유지를 하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 가질 것 같아요. 네. 20만 원까지 가지게 되면은 그래도 한 40% 정도 상승하게 되거든요. 오. 우량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는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왔지만 조금 이제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은 아마 네. 그때부터 올라갈 거예요. 이러한 종목들은 기간이나 외인이 올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오늘만 잘 버텨준다면 뭐 내일도 한번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만도 하고요. 네.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드리고 손절가를 일단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손절가는 첫 장대 영웅이 나왔던 이 자리에 13만 원 이탈하면 손절. 굉장히 간단하죠? 네. 한 7, 8% 손절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손절 좀 낮게 잡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1차 목표가 간단하게 잡아드리면은 네. 일단 길게 목표가는 2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1차 목표가는 현기군에서 15만 원 정도. 네. 예, 15만 원 터치하게 되면은 현구원에서 일단 매도하는 걸로 네. 단기적인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네. 때문에 효성첨단 소재 뭐 누가 지금 방송 보나 보네요. 음봉에서 바로 지금 뭐 보합까지 관심을 또 올라왔네요. 가지고 보고 계신가 봐요. 왜냐하면 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음. 내일 일본에서 네. 탄소 섬유 추가 규제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기대감이 아니라 약간 우려가 약간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미리 또 대응을 하시면 좋기 때문에. 근데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가 5천 원짜리고요. 네. 주가가 지금 14만 원대로 굉장히 비싼 종목 중에 맞아요. 하나예요. 근데 이런 비싼 종목은 거래량이 적은 게 특징인데요. 한 번쯤 무증이나 액분을 통해서 좀 한번 주가를 좀 낮출 가능성도 있나요?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액분 한 10분의 1 액분 정도, 10분의 1까지보다 한 5분의 1 액분 정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주가 5배 정도 줄인 다음에 네. 주식수 5배 늘리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근데 효성그룹 자체가 주가 부양에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참 기업들은 알짜예요. 정말 알짜 그룹들입니다. 실제로 효성은 그 시트 B2C는 거의 안 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효성에서 뭐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그런 상품이 거는 없잖아요. 없죠. 예, 네. 없어요. 네. 다 기업 상대로 하는 맞아요. 소재들이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우리한테 이름은 친숙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굉장히 훌륭한 회사고요. 네. 한국의 첨단을 이끌어가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력이 있는 회사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효성은 눈여겨볼 만하고요. 주가 부양에 아무리 관심 없는 회사라도 시대적인 흐름에 대세를 타게 되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효성 첨단 소재는 세력주라든가 약간 트렌드주는 아니에요. 근데 네. 앞으로 실적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으로서 국가의 도움 아래 네. 쑥쑥 커나갈 수 있는 기업이기에 약간 장기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에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좀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님이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재훈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장을 위협하는 대내외 악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본인만의 전략들, 또 포트폴리오 구성들 탄탄하게 짜셔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만족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